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에너지의학, 에너지의 핵심은 관계성입니다. 에너지 파동은 경계가 없이 무한히 퍼져나가고 아주 멀리 퍼져나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죠. 또 에너지 파동은 다른 파동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울립니다. 이것을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에는 그 에너지가 증폭되는 보강 간섭이 있고 반대로 줄어드는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보강 간섭을 공명, 레조넌스라고도 하는데요. 서로 어울리는 파동이 만나면 그 진폭의 에너지가 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 원자에서부터 분자, 거대한 별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모두 진동하는 에너지,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에너지적 관점에서 정의한다면 인체 내외의 모든 에너지체, 파동들이 서로 조화롭게 공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인체 내뿐만 아니라 인체와 관계하는 모든 외적 대상들과도 공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사회 공동체와도 서로 조화로운 공명을 이루어야겠고요. 특히 다른 생명체들, 자연과 지구별과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체의 범위를 넘어서 특히 지구와 에너지적으로 공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건강과 치유를 위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구자기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지 못하였더라도 자석 나침반이 항상 남북을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과 같아서 북극점과 남극점을 양끝으로 해서 거대한 정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정자기장이란 막대자석 주위에서처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자기장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침반을 자세히 보면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다양한 리듬으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진폭이 아주 작은 지자기장의 욕동을 미소맥동 지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로 슈만 공진이라고 하는 지표면과 대기 전리층 사이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전자기장 맥동에 의해 야기된다고 합니다. 슈만 공진은 주로 번개 때문에 생기는데요. 대기권에서는 하루에 수도 없이 번개가 칩니다. 이 번개에 의해 발생한 전자기장은 지표면과 전리층 사이에서 반사되면서 공명합니다. 기타줄을 뚱기면 그 현의 주파수가 기타 몸통 안에서 공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약하자면 지표면에 붙어 사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자기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만들어내는 정자기장이고 다른 하나는 슈만 공진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맥동 자기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장 결핍 증후군, Magnetic Field Deficiency Syndrome, 줄여서 MFDS. 혹시 들어보신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한 이론이지만 저는 에너지학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의사인 교이치 나카가와는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현대의 다양한 증상들, 만성 통증이나 두통, 불면증, 기능성 위장장애, 만성 염증, 알레르기 질환, 자가 면역성 질환 등이 지자기장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첫째, 지구자기장의 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이와 같은 증상들이 기존의 의학적 치료에는 듣지 않지만 자석이나 자기장요법으로 낫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지구자기장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리학자들의 관측과 연구에 의하면 최근 500년 동안 지자기장의 세기가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감소 속도는 매우 빨라서 100년에 5%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0년 후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거라는데요. 게다가 지자기장의 각도, 즉 방향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축,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지요. 지표면의 지구 자기장 강도는 평균적으로 0.5 가우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인체의 생리적 현상으로 생성되는 인체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가우스 정도로 지자기장의 100만 분의 1에서 10억
10억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생체 자기장 중에서 가장 센 것이 심장의 자기장인데요.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 가우스 정도입니다. 뇌신경에서 나오는 자기장, 즉 뇌파 자기장은 10의 마이너스 8승 가우스 정도입니다. 이렇게 인체 자기장의 세기는 지자기장의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기장의 작은 변화에도 인체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결과 자기장 결핍 증후군이 현대인들에게서 많아지고 있다고 교이치 나카가 박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자기장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파장의 주파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 어울리는 파장들은 보강 간섭되어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기장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서 앞서 슈만 공진을 얘기했었죠. 번개로 인해 대기권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슈만 공진은 지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자기장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맥동 자기장입니다. 이 슈만 공진의 주파수 대역은 1에서 40kHz의 초저주파에 속합니다. 밤에 대기의 전리층이 높아지면 공명하는 공간이 더 커지고요. 공진 주파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달이나 다른 천체와의 관계 그리고 일시적인 태양의 자기 폭풍 등도 이 슈만 공진 주파수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하튼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슈만 공진의 평균 주파수는 약 7에서 10Hz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뇌파의 평균 주파수와 일치합니다. 물론 파동의 세기는 슈만 공진이 수천 배 더 강하지만 그림에서처럼 슈만 신호와 뇌파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생물학자들은 슈만 공진과 뇌파의 주파수 중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지구 자기장과 생체 자기장 사이에 밀접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하지 않을까요? 지자기장의 바다에 빠져 사는 동식물 중에 지자기장에 동조되지 않은 생명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뇌 부위 중에 송과선은 아주 중요한 자기장 수용기입니다. 즉 송과선은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송과선 세포의 20에서 30%는 자기장에 민감한 세포라고 합니다. 송과선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멜라토닌은 우리가 잠들기 전에 분비되어서 잠을 자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따라서 송과선은 슈만 공진 지자기장의 일주기 변화를 감지해서 인체가 잠을 자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체는 알게 모르게 지자기장에 동조되어 그 리듬에 맞춰 지구별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기장이 감소하고 있고 또 현대화된 생활 양식으로 인해 지자기장, 특히 슈만 공진이 교란되고 있어서 그 잠재적 영향력이 어떠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자기장이 감소하는 별도로 우리는 지자기장이 교란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자연과 접촉하지 않고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자기장이 차단된 고층 빌딩이나 철골 구조의 건물, 자동차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 안에는 온갖 가전제품과 전선에서 유해 전자파가 나옵니다. 휴대폰의 4G, 5G 통신 주파수나 와이파이 주파수가 지자기 환경과 우리의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학계나 당국에서 밝히지 못하는 비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자기 결핍 증후 또는 자기 교란 증후군 같은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우리 현대인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자기장이 감소하거나 교란된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뼈 골절 치료의 자석에 정자기장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우주개발국 나사에서는 우주비행사의 골다공증이나 근위축을 막기 위해서 맥동 전자기장 을 활용하였습니다. 나사는 지자기장과 비슷한 0.05 가우스에서 0.5 가우스의 자기장을 방출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자기를 방출하는 침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베개나 침구에 자석 물질을 입혀서 지자기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소된 지자기장을 보충하거나 유해 전자파를 차단해서 유익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죠. 동영상 뒤에 광고도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실내 환경에서 불필요한 인공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을 잘 때는 불필요한 가전제품의 전원을 다
끄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시키는 게 좋습니다. 와이파이도 필요할 때만 켜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또 잘 때는 아예 끄는 게 좋습니다. 학계나 당국에서는 일상의 전자파가 과학적으로 유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밝히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의심은 가지만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하는 게 상책이죠. 현명한 회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명한 회피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와 의도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죠. 도시 생활이 아니라 전원으로 들어가 살거나 그럴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으로 자연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요즘에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나 접지도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숲으로, 강으로, 바닷가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자기장과 동조되고 공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지형인데다가 요즘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북한산을 가면 좁은 등산로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등산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될까 우려되어 산한테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한테는 등산은 참 좋습니다. 비과학적인 출처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지구별이 곧 진화한다고 합니다. 지구별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합니다. 지구별 여신을 가이아라고 부르죠. 지구가 그냥 돌덩어리 무생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는 살아있는 영혼, 의식이 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죠. 지자기장은 이 가이아 영혼의 생명력의 한 표현이 아닐까요? 지금 우주의 시기는 지구별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려고 전환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지자기장이 감소하거나 지구 자전축이 바뀌는 현상 등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구별의 의식에 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대지의 가슴에 온몸을 맞대어 그 박동에 맞춰 함께 춤춰야 합니다. 지자기장과 함께 공명하자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바로 자연과 접촉하여 지구의 의식과 에너지적으로 조화를 이루자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 개인의 건강과 치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인류의 안녕과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자기장과 인체자기장의 공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미묘한 에너지장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입니다. 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대로 뚜렷한 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기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게다가 잘 느껴지지도 않는데 설사 느껴지더라도 사람마다 그 느낌의 내용과 정도가 다르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매우 자주 기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오늘은 기운이 좋아 보이네요.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이 카페는 분위기가 참 좋네요. 또 기가 차다. 기막힌다 라는 표현도 있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도가사상의 음양오행론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목기, 화기, 토기, 수기, 금기로 나타난다고 하죠. 한의학에서는 기가 경락을 통해 흐른다고 또 말합니다. 그리고 기공이나 기치료에서는 그 기를 불어넣어 주거나 막힌 기의 흐름을 뚫어주려고 합니다. 백과사전을 검색해보면 기란 만물 또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물질의 근원 및 본질이다 라고 정의됩니다. 또 우주 전반을 두루 관통하고 있는 우주적 생명력 또는 생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라는 것이 기입니다. 기는 이 물질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관장하고 조절하는 원인자인 것 같습니다. 기라는 것의 존재가 정말 과학적 진실인가는 둘째치고 사실 서양의학은 기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물질적인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치료 수단도 약물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에너지의학의 영역에서는 이 기라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에너지의학 계류에 관한 동영상에서 에너지학에서는 전자기장이나 레이저, 사운드, 소리와 같은 확증된 에너지장 외에 기, 차크라, 오라와 같은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못했지만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서틀 에너지, 미묘한 미세한 에너지장도 연구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제 기나 차크라와 같은 미묘한 에너지장에 대한 추적이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나 내전도와 같은 생체의 전기장이 측정된 이후 전기장과 자기장은 항상 붙어 다닌다는 물리학적 기반 하에 생체의 자기장도 측정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생체 전기장에 비해 생체 자기장은 그 강도가 매우 미약했지만 결국 심장이나 뇌 등에서 발생되는 자기장을 측정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비는 바로 초전도 양자 간섭 소자라고 불리는 머리 글자를 따서 스퀴드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스퀴드는 1962년에 물리학자 조셉슨이 발견한 조셉슨 효과를 이용해서 극도의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감도 자력계입니다. 스퀴드는 10의 마이너스 11승 가우스의 아주 미약한 자기장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그림과 같이 생체 장기에서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측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퀴드의 개발로 인체 자기장뿐만 아니라 지구 자기장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퀴드의 개발로 인해 생체 자기장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10수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던 생체의 에너지 장들에 관한 연구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치료사나 세라퓨틱 터치, 힐링 터치와 같은 접촉 치료 치료사의 손에서 기나 힐링 에너지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존 지머맨 박사는 스퀴드 자력계로 접촉 치료 시에 시술자의 손에서 방출되는 생체 자기장을 탐지하였습니다. 지머맨 박사가 놀랍게도 본격적으로 치료에 들어간 순간 이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의 세기가 스퀴드 장치의 측정 범위를 넘을 정도로 강력해져서 기록 범위를 다시 세팅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은 0.3에서 30Hz 사이를 옮겨 다니면서 다양한 주파수로 환자의 몸을 탐색하고 스캔하면서 환자의 주파수와 동기화, 동조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0.3에서 30Hz 사이를 왔다 갔다 주파수 변조하면서 알아서 스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특정 주파수 대역은 특정한 치유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Hz의 주파수는 특별히 신경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고 7Hz는 특별히 뼈의 성장, 그리고 10Hz는 특별히 인대의 치유나 세포 성장 효과가 있다고 밝혀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임스 오슈만의 저서 에너지의학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PEMF 맥동 전자기장 치료기는 이러한 특이적 주파수대를 생성하여 특정한 치료 효과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이런 의료기기는 특정 치유 주파수를 방출하기만 하는데 인간의 손은 환자의 몸에서 비정상 파장을 스캔해서 그것을 교정하는 파장을 특이적으로 방출까지 해줍니다. 치료사가 어떤 주파수를 쏠까 고민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필요한 파장을 방출하는 것입니다. 맥동 전자기장 치료기 중 좀 더 진보한 치료기, 예를 들면 온다메드는 이러한 자동 스캔 기능과 맞춤형으로 특이적 주파수를 방출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지만 사람의 손이 해내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치료사의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은 7에서 8Hz 영역에서 주된 활동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는 뇌파의 평균 주파수와도 일치하고 앞에서 살펴본 비자기장의 슈만 공진 주파수와도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힐링 에너지의 주파수가 자연의 주파수, 특히 지자기장의 주파수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요? 기치료나 힐링 터치, 레이키 등의 접촉 치료는 어쩌면 자연의 힐링 에너지를 전달해주고 증폭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이유를 여기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세토 등의 일본의 연구자들도 기공, 요가, 명상, 선 등 다양한 힐링이나 무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손에서 방출되는 자기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사의 손에서 1mg 가우스 정도의 강력한 자기장이 측정되었는데요. 이것은 인체 자기장 중 가장 강력한 심장이 만들어낸 자기장보다 1000배 더 강력하고 뇌 자기장보다도 100만 배 더 강력한 세기입니다.
객관적인 자력계로 치료사의 손에서 강력한 자기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기나 프라나, 오라와 같은 미묘한 생체 에너지장이 존재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에너지 치료사들이나 그러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치료 중에 몸에서 어떤 진동이나 찌릿찌릿하는 느낌들을 주관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들이 스퀴드 자력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손에서 힐링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의 손이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엄마 손이 약손이 되고 쓰담쓰담 토닥토닥 하는 손길이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이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손을 얹는 안수 기도를 하여 기적의 치유를 보여주셨지요. 현대의학은 지금의 의사들은 이 손의 치유력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의약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진정한 치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공감하고 공명하며 서로 북돋워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도수치료나 접촉치료, 생터치, 기치료, 레이키 등의 전문 치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손에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담아 그 손길을 뻗는다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당신은 그 몸이 아니다. 당신의 의식이 그 몸을 만든 것이다. 깨달은 존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어떻게든 이 몸을 잘 건사하고 잘 먹이고 병들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사느라 평생을 허덕입니다. 허덕인다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모든 물질적인 수단들은 그 파워가 없거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파워는 이 몸을 만들어낸,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해낸 의식에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자는 바로 의식입니다. 이 진리가 선뜻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만 지금 세상은 이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과 함께하는 이 여정도 바로 그 진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입니다. 에너지 의학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도 진리를 향한 작은 걸음들이었습니다. 의식이라는 말은 어떤 힘이 들어있지 않은 그저 이러저러한 상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의식에 어떤 창조적인 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로 에너지라는 용어를 활용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는 물질은 아니지만 또 보이고 만져지지 않는 무형의 것이지만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만들어내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에너지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체 에너지장, 휴먼 에너지 필드에 대한 비의적인 얘기들이지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에너지 바디 또는 인체 에너지장을 동양에서는 기, 경락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고대 인도 베다과학에서는 프라나, 차크라 시스템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지금 차크라 에너지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경락 시스템보다는 차크라 시스템이 인체 해부 생리학적 지식과 더 잘 연관되어서 맥락을 이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한의사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혹시 인체의 에너지장 또는 오라를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엄청 궁금하거든요. 예수님이나 성모 마리아를 그린 성화나 부처님을 그린 불화를 보면 얼굴 주위로 달빛 퍼지듯 오라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림은 그림일 뿐일까요? 아니면 영안이나 심미안이 트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실제하는 오라일까요? 여하튼 그림에서처럼 경락은 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오라 차크라는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에너지장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 차크라 시스템은 경락 시스템보다 에너지장으로서 바라보기가 또 그렇게 연상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라를 본다는 사람은 많아도 경락을 본다는 사람은 흔히 들어보지 못한 것 같네요. 여하튼 오라를 볼 수 있는 신미안을 지닌 이들이 부럽다는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그 부러운 인물의 지혜를 빌어서 오라 차크라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라 앤 브레넌이라는 미 우주항공국에서 근무했었던 여성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기적의 손치유,
빛의 힐링, 또 국내에 번역되지는 않았지만 코어 라이트 힐링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에서 바바라 브랜넌 치유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라 차크라 에너지장은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못한 미세 에너지, 서 에너지에 속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초고감도 자력계인 스퀴드와 같은 기기로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바라 브랜넌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미세 에너지장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라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에서 이제는 신뢰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에너지 바디는 이 그림에서 두 번째 오라입니다. 오라는 인체 에너지장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고요. 오라 옆에 있는 하라와 코스타는 오라보다 더 상위 차원의 원인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바디, 몸 주변으로 방사되고 있는 오라, 즉 인체 에너지장을 양파 벗기듯 한층 한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원으로 에테르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섬세한 푸른 광선이 몸 표면 가까이에서 발산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에테르체는 의식 차원으로 개인의 의지를 표현한다고 하며 물리적 신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바탕입니다. 즉 물리적 신체의 제작법, 제작 원리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생리학 용어로 몰포지네틱 필드 형태 형성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엄마의 자궁 안에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어떤 세포는 신경으로 가고요. 어떤 세포는 근육으로 가고 또 어떤 세포는 피부로 가고 합니다. 지성이 없는 세포가 어떻게 알아서 분화해 가는 것일까요? 무언가의 가이드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애초에 줄기세포가 각각의 세포로 분화하고 특정 장기의 형태로 형성되는 원리나 정보가 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자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비물질적 차원에 존재할 것이고 그것을 형태 형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에테르체는 청사진처럼 모든 세포, 모든 장기의 바탕을 이루면서 그 구조 형성에 관한 에너지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 생각엔 형태 형성장이 에테르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몸 구조의 바탕이 되고 청사진이 되는 에너지 바디가 바로 푸른 광선의 에테르체입니다. 이 첫 번째 차원의 에테르체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오라일 것입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초점 없이 보면서 양손을 가까이 대었다 떼었다 하면 푸른빛의 오라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오라일까요? 아니면 시각적인 착시일까요? 저녁 무렵 해가 넘어간 서쪽 산을 바라보면 검은 산능선에서 깊고 아득한 푸른빛이 발산하는 모습에 한참을 빠져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것도 산의 오라일까요? 아니면 빛의 장난일까요? 세 번째 차원으로 정신체, 멘탈 바디가 있습니다. 노란빛의 광선으로서 첫 번째 오라, 에테르체보다 몸 밖으로 더 넓게 퍼져갑니다. 이 정신체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이성적인 측면을 관장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등 이성의 활동 영역으로서 좌뇌적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그림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골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따라서 수레바퀴 모양의 차크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모든 오라층에 이 차크라가 다 있습니다. 차크라는 다음에 살펴볼 것이니 일단은 오라층에 차크라들이 있다는 것만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원으로 에테르 형판입니다. 에테르 형판의 오라는 첫 번째 오라층인 에테르체의 네거티브 필름처럼 보이는데요. 에테르체의 형판 또는 원형이라는 의미에서 에테르 형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에테르체를 에테르 형판에 끼워 넣으면 퍼즐처럼 딱 맞아 들어갑니다. 에테르체가 개인의 의지 를 표현함에 비해서 에테르 형판은 신성한 의지, 디바인 윌을 표현합니다. 참 신비하고 경이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는 저 신성한 의지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니까요. 일곱 번째 차원으로 케테르 형판입니다. 케테르 형판의 오라는 매우 강한 황금빛 선으로 빛납니다. 첫 번째 에테르체와 다섯 번째 에테르 형판의 관계처럼 일곱 번째 케테르 형판은 세 번째 정신체의 오라의 형판이기 때문에 정신체의 네거티브 필름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정신체가 마음의 이성이라고 하는 에고 마인드를 표현한다면 케테르 형판은 신성의 마음, 디바인 마인드를 표현합니다. 이 또한 역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저 신성한 마음에서 비롯하니까요. 지금까지 1357 홀수층 오라를 살펴보았는데요.
짝수층 오라와 홀수층 오라는 모양이 다릅니다. 홀수층의 오라는 구조화되어 있는 반면에 짝수층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구름처럼 비정형적인 형태를 띱니다. 홀수층은 의지와 이성의 영역으로서 구조화된 의식의 장이고요. 짝수층은 감정과 느낌의 영역으로서 비구조화된 의식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짝수층의 오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원으로 감정체, 이모셔널 바디입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물감들이 퍼지듯 구름처럼 안개처럼 비정형적인 생체 플라즈마로 보입니다. 감정체는 나 자신에 관련된 감정 또는 느낌들을 표현합니다. 즉 인간적인 차원인 거죠. 내 안에는 다양한 감정들 또 느낌들이 피었다가 사라졌다 하듯이 감정체도 꼭 그렇게 드러납니다. 네 번째 차원으로 아스트랄체입니다. 아스트랄체는 감정체보다는 좀 더 무겁고 진한 젤라틴 같은 다양한 색채의 액체처럼 표현됩니다. 아스트랄체는 감정체에 비해서 타인이나 다른 존재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차원으로 이름하여 천상체입니다. 몸에서 방사되는 무정형의 아름다운 빛으로 표현됩니다. 감정체와 아스트랄체가 인간적인 감정, 느낌임에 비해 천상체는 이름 그대로 고차원적인 신성의 느낌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7층의 오라 인체 에너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7층을 다 합치면 이 그림처럼 보이겠죠? 물론 2차원적인 소박한 그림으로서 3차원, 4차원, 5차원 그 너머의 에너지장을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몸뚱아리 육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다른 차원들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몸은 구체적인 형상이 있어서 언뜻 보면 몸이 우리 존재의 본질인 줄로 알지만 보다 섬세하게 느끼고 바라보면 이런 인체 에너지장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인체의 생리적 현상들의 원인자인 것이 첫 번째 에테르체이고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감성적인 마음의 실체가 두 번째 감정체, 네 번째 아스트랄체이고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이성적인 마음의 실체가 바로 세 번째 정신체입니다. 다섯 번째 에테르 형판, 여섯 번째 천상체, 일곱 번째 케테르 형판은 보다 상위의 의식 차원으로서 에고 마인드를 초월한 영혼의 에너지장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알고 계시나요? 과학자나 의학자들은 물질 뇌에서 마음이 생겨난다고 봅니다. 몸이 죽거나 뇌가 죽으면 의식도 없어진다는 유치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라장, 인체 에너지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에너지장이나 이성 감정과 같은 마음의 의식의 장은 물리적 실체를 초월한 상위 차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상위 차원의 에너지 의식의 장으로부터 에너지와 정보를 받아 이 세상에 표현하는 수단 또는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체 에너지장의 정보들이 어떻게 몸으로 입력이 되어 또 출력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몸과 인체 에너지장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바로 차크라입니다. 그 차크라 얘기를 통해 인체 에너지장과 몸의 질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뜻밖의 의학 채널의 하태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물리적 신체를 넘어서 존재하는 7층의 인체 에너지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림과 같이 7층의 인체 에너지장이 있었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레벨 1 에테르체, 인체 생명력의 원천, 인체 구조의 청사진, 개인의 의지. 레벨 2 감정체, 이모셔널 바디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 감정적 차원, 특히 나 자신에 대한 감정, 느낌들을 표현합니다. 레벨 3 정신체, 멘털 바디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에서 이성적인 차원,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등 좌뇌적 작용을 말합니다. 레벨 4 아스트랄체입니다. 마음의 작용 중에서 타인 또 다른 존재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들을 말합니다. 레벨 5는 에테르 형판입니다. 에테르체의 영적 원형판이죠. 신성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레벨 6 천상체입니다. 영적 차원의 신성의 감각을 말합니다. 레벨 7 케테르 형판입니다. 정신체의 영적 원형판으로서 신성의 마인드, 디바인 마인드를 말합니다. 예전 동영상에서 고대 힌두 베다 과학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5개의 의식의 바디,
즉 5코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는데요. 물리적 신체를 제외한 4가지 코샤와 7층의 인체 에너지장은 아래와 같이 매치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활력체는 에테르체와 매치시킬 수 있고요. 정신체, 마노마야 코샤는 인체 에너지장에 감정체, 정신체, 또 아스트랄체로 매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초정신 지성체 는 인체 에너지장에서 에테르 형판, 천상체와 연관 지을 수 있고요. 지복체, 아난다마야 코샤는 케테르 형판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오라 인체 에너지장은 몸에서 방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의 근원이 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오라의 에너지, 정보들이 투사되어 몸을 만들고 몸에 반영되어 몸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몸의 주인은 이 인체 에너지장, 의식입니다. 이 각각의 오라에서 몸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있는데 차크라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차크라는 산스크리트어로 바퀴, 순환이라는 뜻으로 인체 에너지장 흐름의 중심들입니다. 차크라는 13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7개는 인체에 중심을 두고 있지만 상위 6개의 차크라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차원, 저 머리 위에 존재해서 이번 시간에는 7개의 차크라만 다뤄보겠습니다. 오라장의 그림을 보면 몸의 가운데에 바퀴 모양의 차크라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오라장에 모두 동일한 위치에 7개의 차크라가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면 차크라의 입체적인 모양이 눈에 더 들어옵니다. 차크라는 깔때기 모양으로 그 중심이 척추에 있고 몸의 앞뒤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1번 차크라와 정수리에 있는 7번 차크라는 각각 쌍을 이루지는 않고 1번과 7번이 서로 쌍을 이루는 형상입니다. 차크라의 모양이 마치 소용돌이 같습니다.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물살의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듯이 각 층의 오라장의 에너지의 정보가 각각의 차크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 척추의 중심에까지 전달됩니다. 척추 부위에는 수직의 에너지 통로가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나디라고 하며 슈슌나 나디를 중심으로 핑갈라 나디와 이다 나디가 2마리의 뱀처럼 휘감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의학의 상징으로 표현되는 이 그림은 바늘이나 실 또는 뱀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디라고 하는 에너지 통로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용어도 낯설고 처음 보는 그림들이어서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따라 보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색깔 무지개, 7개의 차크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차크라입니다. 양다리 사이 회음부에 위치하며 뿌리 차크라는 땅을 향해 있습니다. 그 꼭지는 천골, 미골, 접합부에 위치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차크라이므로 물질적 차원의 인체가 존재하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청골 차크라입니다. 골반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배꼽 아래 또 치골 위, 우리가 보통 단전이라 부르는 곳에 위치합니다. 꼭지는 청골 중앙에 있으며 앞뒤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태양신경총 차크라입니다. 복부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상복부 명치 부위에서 앞뒤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차크라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심장 레벨에 있는 차크라입니다. 다섯 번째, 목 차크라입니다. 목 중심에서 앞뒤로 위치합니다. 여섯 번째, 제3의 눈 차크라입니다. 머리의 이마 부위, 미간 사이에 앞뒤로 위치하며 신미안, 영안이라고도 하는 제3의 눈이 위치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꼭지는 제3뇌실에 위치합니다. 일곱 번째, 크라운 차크라입니다. 정수리에서 하늘을 향해 있으며 꼭지는 제3뇌실에서 여섯 번째 차크라와 만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크라들과 몸의 건강, 질병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차크라들의 위치를 흘깃 보신다면 각각의 차크라들은 그 자리 잡은 신체 부위와 관련된 기능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뿌리 차크라는 아래로 땅과 연결되어 있고, 일곱 번째 크라운 차크라는 위로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데, 나머지 5 차크라들은 밑에서부터 골반, 배, 가슴, 목, 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차크라는 그 해당 부위의 장기, 기능을 관장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차크라들의 기능을 인체 세부 생리학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 차크라는 종족이나 가족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 존재로서 원시적인 생존의 이슈들이 관련되어 있죠. 연관된 장기로는 골반, 등, 고관절, 꼬리뼈 등이며 이들 장기는 땅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꼿꼿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즉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또 직장이나 학문처럼 배설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천골 차크라는 난소, 자궁, 생식기 등의 생식기관과 대장, 직장 등의 하부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창조성을 의미합니다. 뿌리 차크라는 땅을 디디고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면 인간은 식물이 아닌지라 천골 차크라에서부터는 이제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움직임과 운동과 행동을 통한 자기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세 번째, 태양신경총 차크라에는 위장, 췌장, 간, 담낭 등의 소화기관이 밀집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시켜서 몸의 재료와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 차원의 에고의식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래 세 차크라는 에고의 영역으로서 물리적 신체, 생존, 번식, 물리적인 파워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장 차크라가 담당하는 장기가 심장과 폐, 흉선 등입니다. 심장 차크라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 연민, 공감, 열정 등의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표현합니다. 아래 세 차크라를 초월하는 지점으로서 이곳에서 에고와 신체를 초월해서 정신이라는 고차원적인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다섯 번째, 목 차크라는 말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고 말을 통해 창조의 의지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 표현의 의지와 자신감, 자존감과 관련된 곳입니다. 여기에는 갑상선이라는 주요한 내분비 기관이 있습니다. 목 차크라의 에너지가 제한되면 자기 표현이 제한되고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전반적인 신체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집니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갑상선 질환이 현대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의 자기 표현이 억압된 성차별적 문화가 지배적인 탓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 제3의 눈 차크라는 비물질적 차원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신미안입니다. 아마도 이 차크라가 발달한 사람들이 남들이 못 보는 오라와 차크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직관과 영감의 영역이며 명상 등을 통해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제3의 눈 차크라의 균형이 깨지면 두통이나 뇌종양과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크라운 차크라는 비물질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신성과 연결된 곳입니다. 이 연결이 단절된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신, 보편적 의식과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공황, 두려움, 악몽과 같은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위와 같이 차크라와 해당 신체 영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몸의 질병이나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부위의 차크라를 통해 오라, 생체 에너지장에서 질병의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에테르체에서 기인하는지, 정신체에서 기인하는지, 감정체에서 기인하는지 그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의식의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마음이 몸을 만드는 것이지 그 예외는 없습니다. 몸은 마음을 반영하고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몸으로 투사되는 통로가 바로 그 차크라입니다. 예를 들어 간 기능이 손상된 환자가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는 소화된 음식물로 인체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을 만들고 또 에너지 영양소인 포도당을 저장하는 장기이며 인체 내외에서 기인한 독성을 해독하는 장기입니다. 간과 관련된 차크라는 복부에 있는 태양신경총 차크라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중에 정신체, 멘탈 바디에서는 나란 사람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없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도 부족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가 정신체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고 간은 이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를 해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의 마음 중 감정체, 이모셔널 바디 에너지장에
에서는 겁도 많고 나는 소심해,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감정체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통해서 간으로 들어갔고, 간은 이 부정적인 감정의 에너지를 해독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 처박혀서 술과 약으로 버팁니다. 이 부정적인 물질의 에너지가 에테르체의 균형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에테르체의 태양신경총 차크라를 통해 간 기능 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병을 바라볼 때 몸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차크라 너머에서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자, 마음의 에너지장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의 차원 모두에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오라 차크라 시스템이 상당히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졌을 줄로 압니다. 그래도 핵심이 되는 맥락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시간에 걸쳐 인체 에너지장을 조목조목 살펴본 이유는 이 물리적 신체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또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비이적이고 미신적인 내용이 아니라 의식의 과학, 영성의 과학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